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요. 또 하루를 맞이하면서 한번 또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 벌써 목요일이라니까 금방 이제 금요일이 오고 토요일이 올 거 아닙니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많이 사귀고 많이 알게 되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또 비교를 하잖아. 비교 정신 투철하잖아요. 누군가를 비교하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그 두 남녀가 부럽겠지만은 이 콩깍지가 벗겨진 그런 연인들은 혼자라서 그 자유로운 그 솔로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에 또 시달린 직장인들은 상사도 부하도 없는 그런 프리랜서가 부럽겠지만은 이 수입이 불안정한 그 프리랜서는 월급을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또 직장인을 상당히 또 부러워합니다. 그 누군가한테는 부러운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단점이 타인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장점이 또 타인에게는 단점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좋고 나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고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안 그렇나요? 응?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자신, 응?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번 사랑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해 보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너미 가진 주식 백날 사랑해 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그 이주호 씨라는 분인데 뭐 삼성의 그 리서치 펠로로부터 리서치 펠로로부터 하니까 아주 이주호 펠로죠. 죄송합니다. 이주호 펠로가 글로벌 기술 전문가 단체인 전기전자 공학자 협회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6일 통신 표준화 분야의 최고 리더상을 받았답니다. 삼성 리서치 연구조직. 1963년 출범한 그 전기전자 공학자 협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세계 최대 전문가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로는 3G부터 6G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동통신 그 기술 발전과 표준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IEE죠. 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전자 공학자 협회인데 이 통신분과가 올해 제정한 커리어 어워즈 통신 표준화 최고 리더상을 단독 수상을 한 거죠. 통신 표준화 분야 최고 리더상은 IEEE 통신분과가 올해 처음 제정이 됐는데 심사위원이 14명이에요. 2개월간 심사를 거쳐가지고 글로벌 통신 표준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공적을 이룬 이 펠로를 첫 번째 수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펠로는 3G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2000년부터 이동통신 기술 그런 선행 연구를 이제 주도해 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뛰어난 분이고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반도체 장밋빛 전망이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대장주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잠잠한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대거 매수에도 주가가 박스권을 현재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가는요 내년에 그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이 주가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그런 전망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최근에 2주 동안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주가가 1.51%
4.8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난달 이후에 박스권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달 7만 원대를 회복한 이후에 7만 원 초반에서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13만 원 초반에서 막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일에는 12만 원대로 떨어진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 이 기간에 두 종목을 각각 2,786억 정도, 150억 정도 사들여 가지고 주가를 받치고 있는데 기관의 그 매도 공세에 발목을 잡힌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에 기관애들이 하이닉스 2,146억, 삼성은 478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낸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규제 불확실성도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인데요. 미국 정부가 그 AI용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중국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에 하이닉스 등 그 기존의 반도체 그 주도주 중심의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어요. 엔비디아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차익 실현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증권가는 여전히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현재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업황 회복세에 들어설 거라는 그런 진단이 지배적이죠. 현대차증권에서는 D램 제품의 가격 변동폭을 반등폭을 이제 보니까 실제 수요가 이제 증가할 때는 그 나타나는 가격 급등이 현재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내년에 상반기에도 메모리 가격의 추가 가격 그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닉스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보니까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은 8조 5,135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이제 성장세가 이제 기대된다는 평가죠. 올해 4, 4분기부터 내년 4, 4분기까지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고 하는데 업계 최고의 이제 수익성을 이제 시현할 것으로 이제 보죠. 예상이 돼가지고 실적과 이제 주가가 레벨업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레벨업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공급 상황이 서서히 이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이 다가오는 업턴을 대비한 인력 보강에 팔을 걷어붙였어요. 글로벌 반도체 공룡 간의 인재 쟁탈전이 거센데 초격차 실험을 위한 우수 인재 선점에 나선 겁니다. 6일날 반도체 업계에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력 사업 모집이 나서네요. 모집 분야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등 세 곳을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연구소, TSP 총괄, 글로벌 인프라 총괄하고 설비 기술, 제조 담당,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쪽의 사업팀이요. 혁신센터, SAIT 총 11곳이네요. 지원 자격은 학사 취득 후에 2년 이상의 유관 경력 보유자,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그런 수학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이 되고 근무 지역은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는 화성이나 기흥, 평택, 수원, 천안, 온양이네요.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그 DS분의 경력 채용은 올해로 네 번째인데 앞서 삼성은 지난 2월과 5월 공고를 통해서 공정과 설계, 소프트웨어, 설비, 인프라, 경영 지원 직무에서 경력 사원을 채용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외국인 경력 사원을 최초로 모집해서 화제가 됐어요. 글로벌 그 반도체 공룡 간의 인재 쟁탈전이 치열한데 해외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채용된 외국인 인력은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임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올해 삼성은 임원급 영입 외에도 주니어급에도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춰가지고 우수 외부 인재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력 공고 역시 공정 분야, 인프라 등 특정 사업부하고 특정 직무를 넘어서 올해는 전 사업부 및 전 직무로 확대를 합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방위적 인재 확보에 나섰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더욱이 삼성은 올해 초에 이제 경력 채용 우대 조건의 유관 경력 기준을 기존의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에 2년 이상으로 완화했고요. 또 석사와 박사 학위자의 그 학업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경력사원 입사가 가능해졌네요. 촌각을 다투는 기술 싸움에서 그야말로 어떤 기업이 우수인재를 더 보유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원 조건 완화 등 움직임은 국내 이공계 우수인재 풀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과거의 잣대로 평가를 하면은 결국은 인재 확보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나온 행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은 경력사원의 모집 분야와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그럽니다. 삼성전자 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2만 4,070명인데 이 가운데 DS 부분 직원이 7만 3,544명, 전체 직원의 59.2%네요. DS 부분의 직원 수는 2019년 말 기준 5만 4,580명에서 21년에 6만 명 돌파하고 1년 사이에 7만 명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DS 부분의 직원 비중도 2019년 말 기준 51.8에서 5년 사이에 7.4%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 3, 4분기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증가했는데 그 파운드리 양강인 TSMC하고 삼성이 모두 전분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어요. 근데 점유율 격차는 소폭 확대되고 TSMC의 독주가 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만의 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10대 파운드리 업체 3, 4분기 합산 매출은 282억 8,600만 달러인데 직전 2, 4분기보다 7.9% 늘었네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부품의 긴급 주문 증가로 3, 4분기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는 역동적이었고 하반기에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신제품 출시 그리고 관절한 재고 수준이 이러한 주문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울러서 TSMC하고 삼성의 고비용 3나노미터 제조 공정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1위 TSMC의 3, 4분기 매출은 172억 4,900만 달러인데 2, 4분기 대비 10.2% 늘었고 시장 점유율은 56.4에서 57.9%로 오르면서 왕자를 지킨 거죠. 2위 삼성의 3, 4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4.1% 증가한 36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 점유율도 11.7에서 12.4%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래서 TSMC하고 삼성의 점유율 격차는 2, 4분기 44.7%에서 3, 4분기 45.5%로 0.8% 정도 확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